여러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시드니 외곽 팰리스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개 한 마리의 용감한 행동을 넘어서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골목에서 들린 남자의 비명소리로 온 동네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의 주인은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개월 전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15세 소녀 클레어 톰슨의 목을 조르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17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강인한 아버지 라이언 톰슨을 그날 밤 무릎 꿇고 흐느끼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집에 온 지 불과 2주밖에 안 된 20kg도 안 되는 작은 흰 개 한 마리였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트램프.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톰슨입니다. 시드니 외곽 팰리스 지역에서 살고 있는 48세 호주인으로 웨스트미드 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아내 사라를 암으로 잃은 후 혼자서 딸 클레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팰리스는 시드니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블루마운틴 자락에 위치해 있어 공기도 맑고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죠. 집들 사이 간격도 넓고 뒷마당에는 작은 정원도 있어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장미꽃을 키우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전형적인 호주식 단층 주택입니다. 빨간 기와 지붕에 크림색 벽돌로 지어진 집으로 앞마당에는 유칼립투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뒷마당에는 바비큐를 할 수 있는 데크가 있습니다. 클레어가 어릴 때는 그 데크에서 함께 별을 보곤 했죠. 클레어는 올해 15세로 팰리스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갈색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죠. 성격도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착하고 배려심이 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춘기 소녀답게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아버지인 제게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병원에서 X-ray, CT, MRI 같은 의료 영상을 촬영하는 방사선 기사입니다. 주로 낮에 일하지만 응급실 지원을 위해 한 달에 몇 번은 야간 근무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클레어를 혼자 두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동네는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살면서 도둑이 든 집도 없었고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했습니다. 이웃들과는 모두 잘 지냈고 특히 옆집에 사는 올리비아 존스 씨는 클레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24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이장 불길한 징조들. 2월 20일 화요일 늦은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클레어 방 창문 아래에 빨간 장미꽃다발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네. 처음에는 클레어의 남자친구가 놓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클레어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딸이 최근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밤마다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레어, 혹시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아빠. 그냥 요즘 좀 예민한가 봐요. 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아버지의 직감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년에 설치했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현관과 뒷마당을 비추는 2대의 카메라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돌려보던 중 오후 6시경 촬영된 장면에서 낯선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10분간 집 주변을 맴돌다가 클레어 방 창문 아래에 꽃다발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남자가 클레어 방 창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안을 들여다보려는 듯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클레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클레어,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이 따라오거나 그런 적 없니? 클레어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아빠가 너무 걱정이 많나 봐. 하지만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클레어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클레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클레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클레어? 요즘 계속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길에서도.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정말 확실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확실했다는 거니? 버스에서 내릴 때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이름을요. 하지만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길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클레어가 주저하면서 저에게 보여준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누군가 몰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 심지어 우리 집 앞마당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 모습까지. 총 12장의 사진이 클레어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예쁜 천사야, 곧 만나자, 매일 너를 지켜보고 있어. 아빠가 없을 때 찾아갈게. 내가 입은 파란 교복이 너무 예뻐. 오늘 점심에 먹은 샌드위치 맛있었니? 마지막 댓글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클레어의 일상을 아주 세세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ANGLWATCHER77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검은색 실루엣이었고 팔로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백히 클레어만을 위해 만든 계정이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무서워요.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바로 팰리스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인 마이클 브라운 경사는 친절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톰슨 씨,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접촉이나 직접적인 위협이 없어서 체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제 딸이 실제로 해를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법적으로 브라운 경사는 몇 가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클레어의 학교의 상황을 알리고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법의 한계를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부터 저는 클레어의 등하교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야간 근무가 있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클레어를 혼자 두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감이 치솟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월 28일 목요일 오후 클레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남자와 직접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아빠, 그 사람이 버스에서 저를 따라 내렸어요. 그리고 계속 따라오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클레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클레어, 왜 도망가니? 우리 친구 되자.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잖아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웃집 프레이저 아저씨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다행히 프레이저 씨가 집에 있어서 클레어를 보호해 주었고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한 온라인 스토킹이 아니라 실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저 씨는 60대에 은퇴한 교사로 오랫동안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화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이언, 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제 집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그 남자는 제 집 앞에서 한동안 서성이다가 사라졌어요. 그날 밤 다시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받았습니다. 학교 주변과 우리 집 근처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브라운 경사가 추가로 알려준 정보가 있었습니다. 톰슨 씨,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해본 결과 IP 주소가 이 지역 근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동네에 살고 있거나 자주 오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토커가 우리 근처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인 보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3월 2일 토요일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클레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견을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보호견이요? 클레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집에 없을 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말이야. 강하고 용맹한 녀석으로. 사실 저는 개를 키워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잠깐 작은 테리어를 키운 적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보호견에 대해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핏불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핏불은 강한 체격과 보호 본능으로 유명했고 제대로 훈련받으면 훌륭한 경비견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독일 셰퍼드,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같은 대형견들도 고려해봤지만 우리 집 크기와 제가 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핏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드니 서부 지역의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견으로 적합한 핏불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성견으로 경계심이 강한 녀석으로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인 제니퍼 화이트 씨가 말했습니다. 네, 마침 적당한 핏불이 한 마리 있습니다. 3살 된 수컷으로 이전 주인이 이사관계로 맡겼는데 아주 건강하고 영리합니다. 보호훈련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네요. 완벽하네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입양 절차도 그날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드디어 클레어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핏불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고 개를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개 침대, 목줄, 사료, 장난감 등을 구입했고 집 뒷마당에 개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오전 클레어와 함께 동물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시드니 서부의 리치몬드에 위치한 그 보호소는 꽤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톰슨 씨시죠? 제니퍼 화이트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핏불 보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말씀드린 핏불은 어제 다른 분이 입양해 가셨어요.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그럼 다른 핏불은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견종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보호견으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실망했지만 여기까지 온 김에 다른 옵션이라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견종인가요? 진돗개입니다. 한국에서 온 견종으로 놀라운 충성심과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국가적 보물로 여기는 견종이라고 합니다. 진돗개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아시아계 견종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보호견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주인을 보호하는 능력은 어떤 견종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니퍼 씨가 우리를 견사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에 여러 개의 견사가 있었고 각기 다른 종류의 개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짖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유독 조용한 견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견사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중간 크기의 흰 개가 있었습니다. 어깨 높이는 약 50cm, 몸무게는 20kg 정도로 보였습니다. 핏불에 비하면 훨씬 작고 날씬했습니다. 이게 보호견이라고요?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외모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견종입니다. 조용하지만 주인이 위험할 때는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한국에서는 의리의 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개는 우리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계하면서도 호기심이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나요? 클레어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전 주인이 해외 이주로 인해 맡겼어요. 정말 아끼던 개였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고 하더군요. 새 가족이 이름을 지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름도 지우고 갔어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개가 정말 클레어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핏불처럼 위협적인 외모도 없고 크기도 작았습니다. 혹시 시험 삼아 일주일 정도 함께 지내볼 수 있을까요? 만약 적응이 안 되면 다른 개로. 물론입니다. 일주일의 시범 기간을 드릴 수 있어요. 대신 기본적인 입양 서류는 작성하셔야 하고 시범 기간 후에 정식 입양을 하시든지 다른 선택을 하시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클레어가 견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개를 바라봤습니다. 그 개도 클레어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교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 개가 좋아요. 뭔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개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다른 개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이며 뭔가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 개 이름을 트램프라고 하면 어때요? 털이 하얗게 카드 트럼프 같아서요. 트램프. 괜찮은 이름이네. 트램프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흥분하거나 짖지도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차분하고 점잖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해서 트램프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트램프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탐색하듯 돌아다니지도 않고 영역을 표시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트램프. 제가 말했습니다. 트램프는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뛰어다니거나 탐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트램프를 위해 개 사료와 물그릇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램프는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뜬 후에야 조용히 먹기 시작했더군요. 예의 바른 손님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조용한 개네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야. 다른 개들은 새 집에 오면 흥분해서 이것저것 탐색하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트램프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트램프는 거실에서 클레어의 방을 바라보는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작은 개가 정말 클레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스토커가 나타났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날 월요일, 저는 평소처럼 클레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트램프는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클레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비아 존스 씨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이언, 오늘 오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클레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약 10분 전에 그 개가 갑자기 현관문 앞으로 가서 밖을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정확히 클레어가 나타나자마자 반겨주더라고요. 마치 클레어가 언제 올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집에 돌아가서 클레어에게 물어봤습니다. 트램프가 어땠어?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언제 오는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클레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뭐? 트램프가 제 가방 냄새를 맡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잘 다녀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트램프의 보호 능력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12일 목요일 오후,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클레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트램프가 이상하게 행동해요. 계속 창문 쪽을 보면서 으르렁거려요. 불안감이 들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레어, 밖에 뭔가 보이니? 잘 모르겠어요. 트램프가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털도 곤두서 있고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 문을 잠그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급히 병원 동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클레어는 안전했지만 트램프는 여전히 창가에서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트램프, 무슨 일이야? 트램프는 저를 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트램프의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3시경 그 스토커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집에 들어간 지 불과 5분 만에 트램프가 창가로 가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은 스토커가 당황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트램프가 스토커를 감지한 시점이었습니다. 스토커가 우리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나타났을 때부터 트램프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말이죠. 트램프가 클레어를 보호했구나. 그제서야 트램프의 능력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는 작고 조용해 보였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클레어와 트램프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트램프가 정말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현관에서 기다려주고 밤에는 제 방 근처에서 잠들어요. 마치 경비원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실제로 트램프의 행동을 관찰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클레어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그녀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김없이 클레어 방문 앞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관찰해보니 확실한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클레어도 점점 트램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트램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훨씬 안전한 느낌이야. 클레어가 트램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트램프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클레어가 숙제를 하다가 수학 문제로 좌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클레어가 책상에 엎드려 한숨을 쉬자 트램프가 천천히 다가와서 클레어의 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클레어를 올려다봤습니다. 트램프야, 너도 수학 어려워?
클레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트램프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돗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군에서 유래된 견종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진돗개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용맹하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다.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보호한다. 또한 진돗개는 한 주인만을 섬기는 개로도 유명했습니다.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그 주인만을 따르며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진돗개의 지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받아 행동하기보다는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특성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즉, 주인이 말하지 않아도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램프가 그렇게 행동했구나. 트램프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가 오는 시간을 미리 알고 기다리는 것,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것, 클레어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 모든 것이 진돗개의 특성과 일치했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브라운 경사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씨, 스토커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데이비드 크레이그라는 38세 남성으로 3개월 전에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나요? 미성년자 스토킹과 성추행으로 3년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는데 아마 클레어를 학교에서 처음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거주지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클레어의 사진들과 함께 상세한 스토킹 계획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일 밤에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행이라니 무슨 말인가요? 클레어를 납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야간 근무하는 날을 노려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이 제가 야간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체포할 수 있나요? 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즉시 체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경사님, 혹시 오늘 밤에 우리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오늘 밤에는 순찰차를 집 앞에 배치하겠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제가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경사의 말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크레이그를 체포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브라운 경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레이그가 집에 없어요. 이웃들 말로는 어젯밤에 짐을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도망쳤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던 클레어 관련 자료들을 모두 가져갔어요. 아마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밤 야간 근무는 취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톰슨 씨. 오히려 평소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요. 대신 집 주변에 위장 순찰을 배치하겠습니다. 결국 계획대로 야간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클레어, 오늘 밤은 올리비아 아줌마 집에서 자면 어떨까? 괜찮아요, 아빠. 트램프가 있으니까 안전할 거예요. 클레어의 말에 트램프를 바라봤습니다. 트램프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밤이 특별한 밤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트램프, 오늘 밤 클레어를 잘 지켜줘야 해. 트램프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클레어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문을 열지 마.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0에 전화하고. 그리고, 알았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트램프가 있잖아요. 클레어가 트램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트램프는 클레어의 품에 안겨서도 눈은 현관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내내 불안했습니다. 1시간마다 클레어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클레어도 매번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10시 30분 클레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트램프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계속 현관문을 바라보면서 으르렁거려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레어, 지금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네, 알겠어요. 트램프가 정말 이상해요. 털이 모두 곤두서 있어요. 전화를 끊고 부서장에게 급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이해해 주셔서 즉시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몰며 경찰에도 연락했습니다. 순찰차가 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가 집에 도착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오후 11시 15분, 집에서 약 5분 거리에 왔을 때 클레어에게서 공포에 찬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누군가 뒷문을 부수려고 해요. 트램프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급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집 앞에는 경찰차 2대와 앰뷸런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크레이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바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클레어는 거실 소파에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고 경찰관 한 명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클레어는 다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클레어 발 옆에는 트램프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클레어, 딸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클레어는 떨리고 있었지만 안전했습니다. 아빠, 트램프가 저를 구했어요. 담당 경찰관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톰슨 씨. 침입자가 뒷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개가 즉시 반응했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침입자를 제압했습니다. 제압했다고요? 네, 침입자의 팔을 물고 바닥에 눕혔어요. 그리고 꼼짝 못하게 계속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까지 말이죠. 침입자는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작고 조용한 트램프가 성인 남자를 제압했다니요. 클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트램프가 갑자기 뒷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방으로 숨었는데 그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트램프는 한 번도 짖지 않았어요. 완전히 조용했어요. 브라운 경사도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톰슨 씨,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 개가 없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크레이그의 상태를 물어보니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가 정말 대단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공격했어요. 목숨을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압하려고 한 거죠. 그날 밤 경찰이 떠난 후 저는 클레어와 트램프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트램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처음으로 트램프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트램프는 제 품에 안겨서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트램프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클레어를 이해하고 지배 구조를 파악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키우고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트램프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특별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7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 트램프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클레어도 함께 울었습니다. 무서웠던 지난 한 달, 그리고 오늘 밤의 공포.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과 트램프에 대한 고마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트램프는 우리 두 사람의 품에 안겨서도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말이죠. 다음 날 일요일, 온 동네가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트램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프레이저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조용해 보이는데. 올리비아 씨도 놀라워했습니다. 트램프는 이웃들의 관심에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 곁에서만큼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브라운 경사에게서 크레이그에 대한 추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3개월 동안 클레어를 스토킹했고 어젯밤에 납치하려고 했다고 인정했어요.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안전했고 스토커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슨 씨, 정말 놀라운 것은 그게 행동이었어요. 브라운 경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짖거나 흥분했을 텐데 그 개는 완전히 냉정했어요. 마치 훈련받은 경찰견 같았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이 원래 그런가 봐요. 진돗개. 한국개 맞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다른 진돗개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의 진돗개 전문가들과도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김민수라는 한국의 진돗개 연구가와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트램프의 행동은 전형적인 진돗개의 특성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상황 판단형 보호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령을 받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최적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트램프가 그렇게 조용했군요. 맞습니다. 진돗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아요. 짖는 것은 주인에게 위험을 알릴 때만이고 실제 대응할 때는 완전히 조용합니다. 이것이 진돗개가 한국에서 수천 년간 최고의 보호견으로 여겨진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한번 정하면 평생 그 주인만을 섬깁니다. 트램프가 클레어를 선택한 것 같네요. 이제 트램프는 클레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트램프가 단순히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니라 클레어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클레어는 완전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하지도 않고 학교에서 늦게 돌아와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트램프도 평소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조용함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이었고 나태함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클레어와 트램프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클레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트램프는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클레어가 숙제를 할 때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트램프는 제 그림자 같아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항상 옆에 있으면서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주말에는 클레어와 트램프가 함께 뒷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트램프는 공 던지기 같은 격렬한 놀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클레어 옆에 누워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트램프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클레어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클레어가 일어나지 못하고 열이 나서 누워 있었는데 트램프가 계속 제게 와서 클레어 방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트램프, 왜 그래? 트램프는 제 손을 살짝 물고 클레어 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따라가 보니 클레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괜찮니? 아빠, 몸이 너무 아파요. 체온을 재어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트램프가 없었다면 늦을 뻔했네. 이후로도 트램프는 클레어의 건강 상태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클레어가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었고 제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트램프의 이야기는 곧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영웅견 소녀를 스토커로부터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트램프를 보러 왔습니다. 특히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제니퍼 씨에 따르면 호주에서 진돗개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도 귀한 견종이에요.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트램프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트램프는 일약 지역의 유명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지켜나갔습니다. 사건 이후 클레어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책임감도 강해졌습니다. 아빠, 저도 트램프처럼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클레어는 동물보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동물보호소에 가서 다른 동물들을 돌봐주었습니다. 트램프가 저를 구해줬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동물들을 도와줘야죠. 클레어의 이런 변화를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트램프는 클레어를 위험에서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트램프를 계기로 우리 가족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트램프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요. 클레어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진도군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과 진돗개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트램프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했습니다. 트램프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의 고향에 대해 더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램프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트램프는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올해 16세가 되었고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램프와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운 것 같습니다. 트램프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클레어의 1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트램프를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트램프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한국에서 주문한 특별한 목걸이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충성스러운 친구 트램프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트램프는 새 목걸이를 차고도 여전히 조용했지만 꼬리를 평소보다 더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트램프의 용감한 행동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라이언도 처음에는 작고 조용한 트램프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강하고 위협적인 핏불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크기나 소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크기와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트램프는 화려한 행동이나 과시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비단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영웅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트램프는 우리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클레어를 현관에서 배웅하고 오후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트램프. 밤이면 클레어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잠드는 트램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클레어는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집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트램프와 함께 보낸 이 시간들, 배운 교훈들은 평생 클레어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트램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보호란 무엇인지, 충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트램프는 단순히 우리 집에 온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선물이었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클 것입니다. 트램프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작지만 위대한 영웅, 트램프처럼 말이죠. 사건을 들려드리고 있는 지금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드니, 팰리스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데이비드 크레이그는 복역 중이며 클레어와 라이언, 그리고 트램프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